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저는 남극에 제일 가까운 호주 남쪽에 가서 밤하늘의 남십자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도 과연 명당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행 겸 취재차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호주의 국기입니다. 영연방을 뜻하는 유니온 잭이 있고요. 이 파란 것들은 태평양 바다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은 육대주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큰 별은 호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호주 국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신 호주 정부와 현지에서 여행업을 하고 계신 윤수민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윤수민 그러면 여자 이름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이분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신입니다. 저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저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분이죠. 이분은 35년째 호주에 살고 계신데 한국에서 노랑풍선이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보내는 관광객들을 주로 담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는 길에 들렸지만 큰 도움을 주신 경기도 이천시 부바읍 경충대로 코끼리 약국 약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는요 이렇게 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여기가 뉴 사우스 웨일즈고요. 맨 밑에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있는 주죠. 빅토리아주,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노턴 준주,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6개 주가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웠죠. 그랬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연방에 속하고 있죠. 그렇다고 영국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면적은 769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남한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요. 우리보다 76배, 77배쯤 되는 넓이죠. 그런데 인구는 현재 약 2,800만이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살기에 쾌적한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는 캔버라고요. 인종 비율을 보면 앵글로색슨 즉 영국계가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가 17.3%, 그리고 원주민이 2.7%라고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는 아주 아름다운 미항입니다. 세계 3대 미항이 있죠. 이탈리아의 나폴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항입니다. 여기가 시드니항입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죠. 굉장히 많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제 로망의 하나죠. 이런 낚시 요트를 타고 유유히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해보는 것이 제 로망입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FOX, 폭스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항 상공의 파란 하늘에 이렇게 글씨도 또한 이국적이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여러분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맨 먼저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죠. 1973년에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마치 조개들이 입을 벌리고 양쪽으로 등을 맞대고 있는 와 하는 함성을 지르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지어진 대음악당입니다. 하버 브리지가 있죠. 1932년에 완공됐는데
길이가 1149m, 폭이 48.8m, 높이가 134m입니다. 아치교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다리가 됩니다. 여기는 열차도 다니고요. 그리고 일반 차량도 다니고 도보로 건너갈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다리입니다.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같은 앵글에 둘었네요. 먼저 가볼 곳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 영국 죄수들을 갖다 가뒀던 섬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가 감옥입니다.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 사방에 절벽입니다. 이 다리가 아니면 건너올 수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중재인들을 갖다 가뒀던 거죠. 그 절벽 아래에 몇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맞은편 왼쪽을 보면은요, 이런 절벽이 있고 여기에 또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파피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븐 맥키너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했었는데요. 이 바입니다. 여기서 그 파피온을 촬영했다고 하는 그 촬영지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 참 아름답죠. 배를 타고 조금 둘러봤습니다. 이게 다 타일입니다. 타일인데 옛날에 지을 때 그냥 타일을 붙인 게 아니고 이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설계를 해서 타일을 제작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이 타일을 떼어갔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붙였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큰 식품점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냉동식품을 잔뜩 바구니에 넣어서 또는 밀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코너에다가 탁 집어던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재고도 모자라는데 그것이 다른 코너에서 썩어가지고 크게 손해를 본다고 그럽니다. 중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오페라 하우스 앞에는 이렇게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성이 있습니다. 즉 저 건너편에서부터 이쪽으로 혈이 건너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뒤로 전부 다 영국 왕실소입니다. 여기 호주 초대 총독이 여기 부임을 했는데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황량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래서 총독이 이 시드니에서 가장 자리가 좋은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택된 곳이 이 뒤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위쪽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린 풀밭에 눕거나 그러면 유행성 출혈열이 걸린다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작은 잔디가 깎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덮고 있고 그냥 엎드려서 자고 여기서 그대로 앉아 있고 한 걸 보면 여기는 참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 무화과 종류인데요. 한 10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좋은 명당혈이 있는데 나무가 나야만 1000년, 2000년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몇십 년이면 모두 쓰러지죠. 그래서 이 큰 나무는 과연 주변에 혈이 있을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장수하는 나무가 있는데 틀림없이 모두 명당혈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서양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국 황실 소유입니다. 땅이 말하자면 개인 땅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바로 저 뒤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이 담 안쪽으로 들어가면 호주 땅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호주 땅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저기를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부터 혈이 쭉 이어져서 내려와서 저걸 지키기 위해서 바위 벽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혈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측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그냥 바다를 메꿔서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이 쭉 내려와서 이 건너편 바위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약 한 바퀴 정도 회전을 하는데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섰을 때 오른쪽 저 뒤에, 저기 좀 비춰주세요. 저 뒤에, 저 뒤에 지금 무슨 그 하우스 같은 거 위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쪽이 훨씬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제가 만져봤더니 전체가 사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뭐 3바퀴씩 돌아가네요. 여기가 제일 강합니다. 여기가 제일 혈의 중심이 되겠네요. 보통 볼 때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바다를 매립해서 그냥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혈이 일직선으로 길게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고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산 마리 처치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 계열인데요. 카드랄, 그러니까 대성당이죠. 주교가 있는 대성당입니다. 일직선으로 혈이 이어져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산 마리, 그러니까 세인트 마리아죠. 그 성당으로 가는 길에 하이드 파크입니다. 옛날엔 여기다가 화약을 쟁여놓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적을 경계했던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공원화가 되어 있고요. 하이드 파크 분수대입니다. 깨끗한 분수가 앞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른바 저걸 생수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끊임없이 물을 뿜어내는 그런 분수가 있으면 그건 생수죠. 그런데 앞에 물구덩이가 있는데 냄새가 나거나 물이 썩거나 해서 그런 구덩이가 있으면 그건 죽을 사자, 사수라 그래서 아주 흉한 걸로 보죠. 세인트 메리스, 그죠? 카드랄 그랬습니다.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은 200여 년 전 건설이 됐습니다. 1865년에 화재로 파괴가 돼서 1868년 재건축을 시작해서 200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0여 년 걸려서 재건축을 했죠. 이 건물 전체가 사암, 샌드스톤이죠. 이 사암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래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물질, 물이나 등등 여기에 섞여 있는 석영 이런 것들이 와서 굳어지고 압력에 의해서 바위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사암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녁 노를 받으면 아주 이렇게 황금색으로 아름답게 빛납니다.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죠. 주변도 화려합니다. 우리 서울의 명동성당이 따라가기엔 좀 어려울 정도죠.
바퀴가 있네요. 아주 옛날부터 이 서양에서는 천주교 쪽을 통해 가지고 제어먼시라고 해서 풍수가 깊이 연구가 됐죠. 그래서 서양의 그 오래된 성당들 가서 보면 전부 다 풍수적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그 뒤에 담이나 이쪽을 묘지로 쓰고 있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그 명당혈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이 건물도 정말 이렇게 5바퀴씩이나 돌아가는 데는 저는 거의 처음 봅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한 30수년 동안 이 관룡자, 심룡척을 가지고 명당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혈이 강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저 통도사나 불국사나 또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 이런 데도 가봅니다. 가보면 보통 대웅전 앞에서 2바퀴, 강한 데는 한 2바퀴 반 이렇게 돌죠. 근데 여기는요 5바퀴, 6바퀴가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게 부르르 떨릴 만큼 강하게 진동이 옵니다. 이 성당에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넣은 병,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성모 마리아의 피를 담은 병이 이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혈이 강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마치 누가 쫓아와서 이걸 일부러 제 팔을 흔들듯이 그렇게 강하게 진동을 느꼈으니까요.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고 여기가 산마리 대성당입니다. 일직선으로 혈이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쪽에 청룡, 백호, 안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죠. 이처럼 여러 갈래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여기가 비록 나지막한 거의 평지에 가깝지만 여기는 꽤 솟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앞에 주작이 이렇게 있고 전체가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이런 것을 비록 큰 산은 없지만 마치 만마리 말이 달려오는 듯한 그런 형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여만마라고 그럽니다. 참으로 뛰어난 명당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시드니인데요. 거기서 조금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뉴캐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뉴캐슬로 가봤습니다.